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01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앙드레 모로아. 아름다운 여성은 자기의 지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현명한 여성은 자기의 육체적 매력에 의심을 품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벌이는 행동과 술책을 흔히 구애라고 부른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일정한 시기가 오면 이성의 사랑을 찾게 된다. 나는 여기서 모든 생물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공통된 구애 현상을 대략 살펴보고 싶다.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는 장식이다. 꽃이 그 화려한 색채로 곤충을 불려들여서 적기에 화분을 매개시키고, 어두운 밤에 몸을 빛내면서 사랑을 찾는 개똥벌레처럼 인간에 있어서 여성들도 우아한 의복이나 이상한 차림으로 남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은 남성을 매혹시킬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도 알게 모르게 여성들이 남자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쓴다. 좀 어리석은 처녀들은 분수에 넘치는 화려한 옷차림에 의지하며, 현명한 처녀들은 신비라고 하는 보다 영속적인 매력에 의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행을 따르는 것도 사실은 남성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있다.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보석 상인이나 사치품을 다루는 상인들은 남성의 주의를 끌려는 여성들의 끈덕진 욕망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들 가운데는 자기의 기호와 경멸이 엉킨 심리적 상태에서 유행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 노동자 계급의 부인으로부터 귀족 부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유행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유행을 무시한다는 것은 도리어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장 간소한 옷차림이 가장 멋진 옷차림으로 보인다. 자신의 밑에를 보이지 않는 여자가 가장 세련된 것처럼 여겨진다. 보석 같은 것을 몸에 하나도 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만든다. 인류사회에서 남자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려고 밤낮을 헤매고 있으며 여자는 몸을 장식하느라고 신경을 쓰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또 끈덕지게 계속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미국의 여러 잡지에 나오는 광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멋지게 처리해 나가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환심을 사는 방법의 하나이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며 그 방법도 여러 가지다. 어떤 새는 사랑하는 암컷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 수초를 물어다 바치는 경우도 있다. 동방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시겠어요? 라고 묻는 드 노아이유 부인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명성을 하고 샤토브리앙, 프랑스 정치가, 은 말한다. 작가는 감동적인 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작곡가들은 그들의 비애와 희망을 조화된 선율에 옮겨 놓는다. 정구 선수는 멋진 백핸드로, 운전수는 급컵으로, 발레리나는 교묘한 스텝으로 환심을 사려 한다. 돈주왕과 같은 인간의 연애 솜씨와 명성은 남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도다. 현명한 여인은 돈주왕과 같은 그런 솜씨에 넘어가지 않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연적이나 때로는 친우에게서 오히려 그런 연인을 빼앗으려 한다. 이런 욕망에는 허영심, 또는 아주 어려운 승리를 거두어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것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다. 돈주왕은 처음엔 자신이 여인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여성들에게 선택당할 정도로 능수능란했다. 한편 트로이 전쟁 이래로 나만큼 여인들의 쟁탈 대상이 된 남자는 없다고 호언장담한 바이런, 영국 시인, 도 있다. 여성들은 안정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활을 확고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가진 남성을 택하게 된다. 전쟁 때에는 훈장에, 평화 시에는 재능과 부귀에 쏠린다. 따라서 선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성에게 자기 능력을 시위하는 수단이다. 칭찬도 일종의 선물이다. 연애 시절에는 대부분이 찬양과 비탄의 말로 엮어지는데 그런 비탄의 소리는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성들은 곧 권태를 느낀다.
그러나 칭찬은 모든 남녀들을 언제나 기쁘게 해준다. 왜냐면 가장 자부심이 큰 사람일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린애와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성은 자기의 지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현명한 여성은 자신의 육체적 매력에 의심을 품고 있는 법이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점, 또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다른 사람한테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마음이 좋고 음울한 여인일지라도 햇볕을 받는 꽃처럼 명랑하게 피어난다. 또 이렇다 할 매력이 없는 많은 순박한 여성들은 남성들을 잘 칭찬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방법으로 일생 사랑을 받는다. 인간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장점에 대한 칭찬보다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어떤 장군의 개선을 극구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군은 별로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용기와 정의감을 칭찬하면 흐뭇한 표정을 보일 것이다. 유명한 작가도 그의 작품에 대해 칭찬을 하면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하찮은 수필이나 감동적인 그의 음성을 칭찬하면 곧 얼굴에 웃음을 띌 것이다. 여성도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구애 수단이 있다. 옛날부터 여성은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를 고대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버나드 소, 영국의 극작가는 여자는 남자의 전진을 고대하지만, 그것은 거미가 줄을 치고 파리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여성들의 앞가슴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옛날부터 춤의 효용은 남성이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또 욕망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의 새로운 춤은 옛날의 그것보다 훨씬 관능적이므로 매혹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되었다.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 다시 말해 여성을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역할의 하나는 남성들이 자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무실에 갇혀 자연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고달픈 활동을 일시적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숲, 강, 산, 바다의 풍경에 눈을 돌리게 한다면, 그들의 머리에는 여성의 모습이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 떠오를 것이다. 남성은 투쟁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은 투쟁하는 남성들의 휴식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여성들의 매력은 남성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격려해주는 데서도 생긴다. 남성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자기가 연애하는 여성보다도 자기의 일을 사랑한다. 어떤 여자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전부를 점유하려는 목적으로 그가 이를 도외시하도록 한다면 남자는 불만을 품으면서도 한동안은 참을 것이다. 그러나 차차로 자기 일을 격려해주며 만족을 북돋아주는 비결을 아는 여자에게로 정을 옮기는 법이다. 새들은 스스로 노래를 부르면서 수초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간다. 또 백조는 바위가 많은 늪에서 저 스스로 사랑에 율동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의 힘을 빌려 구애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시를 짓는 대신 보들레르의 시를 애인에게 읽어주며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곡을 빌려 구애한다. 그런 천재의 작품은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숭고하게 만든다. 그런 음악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음색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고 연정을 북돋아준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등은 수없이 많은 남녀들을 결합시켰을 것이다. 미술에서 역시 숱한 연애가 싹튼다. 훌륭한 소설은 화제를 제공하고 행동을 모방케 하고 연애의 교훈을 주며 사랑을 향상시켜서 단순한 흥분이나 격정을 초월케 한다. 즉 포만은 환희 속에서도 고통을 곁들인다 하는 사랑의 위기를 극복케 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국가적 정치적 신념 또는 인생의 사명이나 미에 대한 신념을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사랑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실상 한 열렬한 한 신자가 신앙이 다른 한 애인을 영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럴 경우 한쪽은 다른 쪽에게 무한한 지혜와 존경을 요구하며 드디어 개종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에는 행복이 보장된다. 또 이렇게 되면 남성은 그의 모든 정신과 지혜를 원하는 대로 어떤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어떤 일이건 즐거운 법이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운 일도 일과 사랑과의 참다운 융합에서 오는 즐거움에 비길 것은 없다. 일과 사랑이 완전히 융합한 경우로 부부가 꼭 같이 예술가, 학자 또는 의사일 수가 있다. 이때에 그들은 부부 이상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어떤 사랑의 기술도 필요치 않다. 영혼의 교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